자, 이번엔 여러가지 미분법의 두 번째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몫의 미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거와 함께 합성함수 미분법도 그 좀 더 복잡한 함수를 미분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스킬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 우선 합성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죠. 합성함수는 보통 속이 비어 있는 동그라미 요 기호를 쓰고 f.g 이렇게 우리가 읽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1학년 때 했을 겁니다. 뭐예요? 함수 속에 함수의 결과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x가 g 속에 들어가서 일단 어떤 값이 되면 그 값이 f 속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함수 값이 되는, 그러니까 x가 두 개의 함수를 통과해서 나오는 결과 값을 새로운 함수 값으로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죠. 자, 그럼 그런 거를 미분할 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볼게요. 자, 교재 정리된 내용을 보니까 합성함수의 미분이라는 것은 미분 가능한 두 함수 y equal fu, 그다음 u equal gx에 대해서 합성함수 y equal f gx의 도함수는 이거와 같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가 g 속에 들어가서, 이게 g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x가 g 속에 먼저 들어가서 gx라고 하는 함수값이 되겠죠. 그걸 우리가 u라고 치환합니다. 그 치환된 결과 값을 다시 f 속에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값을 y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gx라고 하는 것을 u라고 치환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다시 말해서 dy dx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dy dx라고 우리가 기호로 쓰긴 하지만 이거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의 증가량 증분분의 y의 증분의 극한값이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를 말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이제 변형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자, 델타 x가 0으로 가되 델타 y 그 다음에 델타 x 요거를 위아래 이렇게 살짝 좀 어긋나게 해놓고 여기다 델타 u를 위아래에다 곱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약분되면 결국 이거를 구하는 게 되고, 걔가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를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건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요, 델타 u도 0으로 갑니다. 그죠? 이게 x의 증분이 아주 작을 때는 이 y의 증분, 그러니까 이 u의 증분도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 함수 값도 그 차이가 아주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델타 u도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에 의해서 리미트가 붙으면 dy du가 되는 거고요. 얘는 du dx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dy dx를 구한다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거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f 프라임 gx,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u라고 지금 표현했던 거 아닙니까? u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닙니다. u, 그러니까 gx 전체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g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준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의미인 거죠. dy du 그 다음에 du dx의 곱,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기호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못 시킵니다만은 이걸 이제 델타 u로 했을 때는 약분의 개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떻게 돼? dy dx를 구하는 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합성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함수, 그 안 속에 들어있는 함수를 u로 치환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해준다. 이거를 건미분, 겉에 있는 거 미분한다 해서 건미분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속미분이라고도 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속에 들어있는 걸 미분한다 해서 건미분, 속미분 요런 용어를 써요. 뭐 책에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연습을 좀 해볼 텐데, 교재 보니까 뭐 간단한 형태, 그렇지만 자주 나오는 형태의 합성함수 미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셈 보충에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꼭 외우시고 실제 뭐 앞으로 이걸 이용한 미분을 수백 번을 넘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건 뭐예요? f라는 함수 속에 1차 함수 ax 플러스 b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뭐 gx라는 게 지금 ax 플러스 b가 된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얘를 g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가 아니고 ax 플러스 b 전체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g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a죠. 상수 a 그것만 곱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a가 바로 뭐예요? 이게 g 프라임인 거예요. g 프라임 x. 자, 특히 그래서 1차 함수가 다른 함수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1차 함수의 개수, 1차항의 개수만 곱해주면 된다 하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함수 fx의 전체의 n승이다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로 볼 수 있겠습니까? gx라고 하는 것을 x의 n승으로 생각하고요. g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fx가 들어갔다고 보면 결국 fx의 n승이 되는 거죠. 일종의 합성함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g 속에 들어가 있는, 그죠? g 속에 들어가 있는 함수,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해서 뭐 그걸 u라고 했죠. 위에서는 결국 u의 n승을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뭐야? u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u에 대해서 미분하면 n 곱하기 u의 n-1승이 되는데, 다시 du dx, 그러니까 뭐야? 이 u를, 다시 말해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u 프라임을 곱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u 프라임이죠. 되겠습니까? 요거는 u를 u에 관한 함수를 u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u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해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수백 번을 더 쓸 겁니다. 특히 요 보충에 나와 있는 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 합성함수 미분법은 뭐 여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뭐를 말하자면 이제 뭐 구구단이나 인수분해처럼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공부한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앞에 나온 몫의 미분보다도 훨씬 중요한 내용이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잘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인데요. 먼저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자연대수의 정의, 그걸로부터 이제 우리가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얘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요거에다가 ln a가 된다 하는 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요거는 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요건 안다고 가정하고,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로 변형을 하냐면 2의 ln a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요거 얘랑 바뀔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은 2의 ln a 곱하기 이거의 x승이니까 결국 x를 앞에다 쓰니까 2x ln a 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를 만약에 미분한다. 요거를 만약에 이제 미분한다 그러면 ax승 요거의 미분은 이거를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t로 보고 2의 t승 그대로 오고요. 그죠? 요 2의 x승의 미분은 그냥 2의 x승이니까 2의 t승의 미분은 2의 t승이죠. 물론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t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건 t에 대해서 일단 미분해가지고 이게 되고, 그 다음에 dt, dx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죠.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t equal x ln a에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이건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x의 계수인 ln a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를 원래대로 써주면 2에 t가 x ln a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갖다 위로 올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ln a의 x승이다. 자, 그리고 ln a가 있죠. 자, 그럼 뭡니까? 요거는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꿀 수 있죠? 두 개 바꿀 수 있습니다. 로그의 성질. 그럼 뭐예요? a의 x승 되고 그거의 ln 2승이다. 그리고
ln a가 곱해진다 하는 건데 ln e는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죠. 그래서 a의 x승 곱하기 ln 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얘를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요 정리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한번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보충 박스 내용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이걸 이해했다면 이 다음의 내용도 자연스럽게 결과가 예측이 됩니다. 뭐냐면 y equal 2의 fx의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얘를 fx에 대해서 미분한 2의 fx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f'x를 즉 얘를 갖다가 미분한 걸 곱하는 거죠. 위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이제 fx를 t라고 하는 문자로 치환한 형태로 전개를 했었죠. 자, 두 번째 함수 y equal a의 fx의 도함수를 구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거에 의해서 a의 fx를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ln a를 이제 여기서 곱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야? fx의 미분을 한 번 더 곱해줘야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말하자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fx승을 우리가 미분한다 할 것 같으면 일단 a의 fx 곱하기 ln a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물론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라 fx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fx를 t로 치환하든지 그 다음에 다시 fx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걸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f'x죠. 여기서는 순서를 지금 요걸 안쪽에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ln a를 제일 뒤에다 쓰는 게 보기가 좋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면은 a 곱하기 f'x에 ln a가 붙어있는 걸로 자칫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공부한 거의 순서로 따지자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요게 2인 경우에는 요 부분이 이제 1로서 생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로그 함수의 도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그 함수의 도함수 역시 앞에서 공부를 한 게 있습니다. ln x가 있을 때 이것을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하는 것을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의 정의식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본 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요거랑 비슷한데 요 안에 x에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했을 때는 요 x가 양수다라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로그의 진수는 음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0도 안 되고 항상 양수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고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로그 함수 극한의 기본식을 이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 진수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미분하면 x분의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x 대신에 절대값 x 들어온 거니까 얘 미분한 것도 절대값 x분의 1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아닙니다. 요거 학생들이 착각하기가 쉬운 건데 이거는 그냥 x분의 1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가 원래부터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죠. 이 절대값 기호가 무의미하니까. 근데 x가 음수일 때는 이 로그에는 절대값 기호가 붙어서 양수가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요, 이 x가 음수가 그대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x가 양수인 경우 그리고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양수인 경우는 얘는 그냥 ln x입니다. 왜? x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 기호가 있으나 마나니까. 그럼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해서 그냥 x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음수일 때는 ln 절대값 x는 얘는 요걸로 변합니다. 마이너스부터 타해서 음수가 아니에요. x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양수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걸 t로 생각해서 ln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t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지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마이너스 x를 지금 t로 둔 거죠.
그래서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즉 dt dx 그거를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를 즉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곱해줘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어서 다시 x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절대값 x에 대해서 로그가 붙어있는데 그거를 미분한다 그러면은 절대값을 그냥 무시한 채로 x분의 1로 써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되시죠? 이거 잘 안되는 사람은 따라서 해보고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참고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로그 x의 그래프, 즉 lnx의 그래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y equal lnx죠. 그런데 y equal ln 절대값 x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lnx에서는 x가 양수만 정의역으로 의미가 있는데 절대값이 붙으면 x가 음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요게 말하자면 ln 절대값 x죠. 그리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자, y축 대칭인 우함수입니다. 그죠?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면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고, 그죠? 뭐 어떤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값, 요게 말하자면 뭐 k라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올라와서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우함수 기함수 성질이에요. 우함수를 미분하면 도함수는 그 기함수가 됩니다.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가 되고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건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 x가 0에 가까울수록 무한대 아닙니까? 이 무한대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x가 무한히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요. 그래서 요거에 말하자면 그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x가 플러스 0, 0 플러스에 가까워질 때는 무한대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가까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x가 0에 가까워지는데 좌측에서 가까울 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멀어지면 점점 0에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x분의 1의 그래프여야지 x 절대값분의 1의 그래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x 절대값분의 1 그래프는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절대값이 붙지 않아야 맞겠구나 하는 거를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 쓸데없어 보이는 얘기이기도 한데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아신다면 2번에 있는 내용, 요것은 우리가 당연히 수긍이 되는 얘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지만 ln이 아니라 로그 a의 x, 그러니까 밑이 2가 아닌 a인 로그의 미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x분의 1을 그대로 쓰긴 하지만 x ln a분의 1이다 라고 했었죠. 예전에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가져오면 요게 x가 절대값이 붙어 있어도 그렇다는 거죠. 로그 a의 절대값 x, 그거를 미분하면 위에 거에 의해서 뭐야? 절대값 기호가 무시가 되죠. 그래서 그냥 로그 a의 x를 미분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x ln a, 절대값 붙지 않습니다. 이거분의 1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절대값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요 이제 뒤에 로그 미분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에 실제로 절대값이 붙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절대값을 붙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왜 절대값을 붙이냐면 로그를 취하려면 양수에만 로그를 취할 수 있잖아요. a equal b다. 그래서 여기다가 무조건 로그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a, b가 양수여야 돼요. 근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 그러면 뭐야? 절대값을 붙인 다음에 로그를 취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만 일단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충 설명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자, 보충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한 거죠. 이번에는 lnx가 아니라 lnfx, x가 fx로 변했다면 뭐야? 합성함수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fx를 t로 치환해서 그거분의 1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곱해줘야 되겠죠. 근데 뭐야? 여기서 이거는 그냥 분자에다가 써줘서 fx분의 f 프라임 x, 즉 원래 함수분의 그거의 도함수의 비가 되는데 절대값을 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그냥 무시하고 쓰면 돼요. 정의역만 말하자면 확장이 된 거죠. 절대값이 없을 때는 이 안에 있는 게 fx가 만약에 양수인 것만 의미가 있었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얘가 양수, 음수 다 되는 거죠. 단 0일 때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추가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겠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로그 a의 절대값 fx, 이런 함수를 만약에 우리가 미분한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자, 처음에 fx분의 1, 그 다음에 ln a분의 1을 곱해주고 다시 여기다 뭐야? f 프라임 x가 곱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대로 오긴 하는데 fx분의 f 프라임 x가 오는데 ln a분의 1이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죠. 최종 결론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도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